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왜냐면 그 지방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지금 그 예전에는 서울하고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였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서울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상권을 용산을 제외하고 이제 그러니까 조정지역, 비조정 지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때 나온 거고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서울하고 5대 신도시 뭐 과천, 분당, 일산, 뭐 평촌 이런 거 3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데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서울도 강동구도 2년 보유해도 비과세, 뭐 여의도도 2년 보유해도 비과세. 거기에다가 취득세가 그때는 우리 없었지 않습니까? 뭐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무조건 다주택자는 나쁜 놈들 이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아 똘똘한 한 채로 가야겠네 귀찮나? 막 그다음에 막 굉장히 뭐 복잡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해서 우리 80% 공제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12억 초과는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1주택 같은 경우에는 80%가 공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6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세가 80%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정리하고 똘똘한 채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양도세가 많이 절감이 되니까. 누구나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도 막 가는 거예요, 지금. 한 채로. 50억짜리 60억, 60억, 80억. 그래도 공제가 80%면 50억짜리가 100억 대도 차이 50억이지 않습니까? 80% 공제되면 40억이 공제되니까 10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만 100억짜리 샀는데 200억이 됐어요. 양도 차익이 100억이에요. 80% 공제받아요. 그럼 80억이에요. 까죠. 네, 그러면 2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얼마나 이게 큰 이득이냐고요. 그러면 누가 안 가겠냐고요. 다 똘똘한 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강남의 고가주택들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건물도 필요 없어요, 건물. 건물은 공제 그렇게 안 받잖아요. 우리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그냥 죽어 나는 거예요, 죽어. 그리고 지방 아파트 살려고 봤더니 취득세가 8% 12%예요. 누가 사냐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방은 계속 안 좋을 거고 강남,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갈 거라고 말씀 계속 누차 드리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진행될 거라고. 계속 이런 게 발생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 이제 짓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 보니까 뭐 대출 규제를 완화해. 대출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빨리 세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취득세 완화해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도 좀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이 뚜뚜한 채로 안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 실무자들이 이런 걸 몰라. 왜? 알고는 있지만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괜히 손댔다가 또 이제 네, 괜히 반발 또 여론 있고 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은 무릎쓰고 해야지 않을까. 예. 그게 그 지방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완화하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지방에 있는 좋은 아파트 예전에는 이제 웃긴 게 뭐냐면 IMF 직후에는 집 사주는 사람이 애국자였다니까요. 집 사는 사람이 미분양 사는 사람이 애국자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적폐 취급받고 하니까 네. 누가 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도 잘못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바꿔서 이제 지방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제 세제, 아까 말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도 아직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유예만 된 것뿐이에요. 물론 이제 조정 지역에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계속 이제 똘똘한 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리고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보다는 한 채가 더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똘똘한, 그러니까 모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전 정권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권에서 일부 바꾸려고 했죠. 그리고 일부 바뀐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여전히 발목 잡힌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빨리 완화가 돼야지 지방도 살고. 왜냐면 우리가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고 서울도 약간 비슷비슷해야 돼. 이게 양극화가 계속되면은 너무 이게 심해지면 사회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불균형이 심해지면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불평등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저희 형이 이제 인도 주재원으로 있어서 얘기하는데 인도는 제 이런 말 했던 건 모르겠는데 그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다 길거리에 싼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똥 오줌을 그걸 어떻게 치워요, 그럼? 안 치우는 거지 뭐. 아,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야, 널려. 2025년에? 2025년에. 인도 같은.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 어마어마.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빈민가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그 댓글 한번 아시는 분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똥 싸는 사람 없어. 똥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뭐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똥 싸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빈부격차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규제를 좀 자꾸 말이 좀 세긴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최근에 여행 갔을 때 여자 두 분이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이렇게 쫙 오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 무인 택시인 거야. 그리고 여자 두 명이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나라 그 구구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한 번 오고 안 온대요. 불편하다고. 다 구글 지도 쓰는데 구글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규제를 하냐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굉장히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이 풀려서 오히려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그 상용화되는 이미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미국은 제가 실제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차에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타다라든가 그런 거 다 막히잖아요, 규제.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막는 국가도 없을걸요? 사회주의 국가? 누가 막았을까요? 타다. 누가 막았어요? 민주당.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해. 규제가. 그 토지거래 허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애당초 그렇게 막아냈기 때문에 이게 눌려 있었던 거가 오른 거지. 애당초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오히려 부작용 없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잘못된 거지. 이거를 다시 풀었다고 이게 문제. 그러면 그렇다고 토지거래 또 다시 묶을 건가? 아예 전 지역 다 묶지 그래. 그냥 전 지역. 서울 수도권 그냥 다 묶어버려 그냥. 다 허가받고. 그 뭐냐고. 전 지역 다 투기 지역 해요. 투기 다 그냥 묶어버려 그냥 다. 다 그냥 묶어. 싹 다 묶어. 거래 그냥 못하게 그냥 어디 공산국가처럼 네. 거래 그냥 싹 그냥 이제부터 모든 거래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차라리. 허락받고 이사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한 나라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 갑자기 또 열받네 또. 갑자기 또 애국전사에 또 그 피가 또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하던 얘기니까 할게요. 네. 삼성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요? 삼성. 네. 삼성이 보면은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오히려 기술이 따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 위기입니다. 위기잖아요. 지금 중국 까딱하면 기술. 날아갑니다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기업 뭐 사진 찍었다고 잡혀간 거 제 기사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중국 사람이 삼성 이렇게 찍고 정보 유출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법이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말이 되냐고. 그러면 만약에 중국 스파이가 우리나라 정보를 캐가지고 북한에 건네줘도 그 중국 사람은 처벌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간접질을 해도 안 된다는 거지. 못 잡는 거지. 그리고 그 우회한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가 그 간첩법이라는 게 왜 북한만 전 모든 사람 지금은 산업 스파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외국인 전부. 전부 해야지.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사진 잘못 찍어서 잡혀가는 그런 마당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거를 반대한 거예요. 계속. 왜? 아직도. 여전히. 또 이런 얘기, 삼성이 지금 안 가는 게 엔지니어 출신의 그 사장이 아니라 그 전문 경영인의 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발전을 못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맨날 그 52시간도 얘기하고 이정도 교도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니까 내 생각은 정도 경영이 더 필요한 거예요. 기술 혁신이고 뭐 필요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도 경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대표도 그렇게 뽑지 않았을까. 기술 혁신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나라 하도 난리를 치니까 기술 혁신보다는 정도 경영이 난리를 치니까 아니 나는 그 열심히 기술 혁신도 하고 싶은데 정도 경영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점점 떨어지고 중국의 기술력은 먹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추월당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안 좋잖아요. 좀 공격적으로 혁신도 좀 하고 네.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다 규제잖아요. 다 발목이 잡혀 있는 다 거. 규제하고 뭐 재벌 해체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안전하게 그냥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정부에서 밀어주진 못할 망정 발목만 잡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 그냥 미친놈들. 왜 대기업을 그렇게 싫어할까? 재벌을 맨날 해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 총수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네. 왜 그럴까? 사회주의 이제 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주의 이념을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기업 총수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애국자예요. 어쨌든 외화벌이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만큼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저는 또 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정주영 회장이나 예전에 뭐 이병철 회장이나 그분들 삶보다 우리 그냥 평균 중산층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을걸요 지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영화관이 어디 있어요. 커피 한 잔 먹기가 어디 있어요. 밥 한 번 제대로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재벌들보다 지금 우리의 중산층이 더 낫다고 삶이. 우리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데 그렇죠. 그때는 우미관. 우미관 가야 돼요. 명보극장, 네. 명보극장은 있고. 단성사 이런 데 단성사, 가야 돼요. 단성사. 다 없어졌죠 이거. 단성사는 어떻게 왜요? 됐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데 가야 돼요. 시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이냐는 거죠. 정치인들 덕이냐?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이제 그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죠? 그런 분들은 덕분인데 현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발목만 잡고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 엄청 발목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타깝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주로서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거든, 지금. 저도 삼성전자 하청을 받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아, 그래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니,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되게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 좋아하면서도 싫어. 핸드폰은 삼성 많이 쓰면서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중성. 그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되게 웃겨요. 삼성 뭐 재벌이 문제다 네. 막 뭐 네. 소상공인을 괴롭힌다 막 이러잖아요.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친척이 삼성 들어가면 와 이러고 그쵸. 뭐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존중해줄 건 존중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까고 막 교도소 보내고 막 다 난리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많이 깨시길 바라고 그래도 우리 휴레니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생각이 좀 많이 깨이셨다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름 또 그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상속세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많다 보니까 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편법 증여를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본인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삼성이 우리나라 또 대표 기업인데 우리 삼성 망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삼성 망하는 거 원하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초기 투자를 해서 30%의 지분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 그것도 맞아.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앞뒤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기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거고 네. 그게 사람들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혁신과 어마어마한 그런 확률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게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했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또 발언권이 무시 못할 거 아니니까 또 자주유지할 거 아니에요. 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럼 그게 혁신이 되고 그게 사업이 커질 수 있겠냐고요. 현실적으로. 그 기업 주도로 해서 커진 기업이 어디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생각하는 게 되게 단순해. 뭐냐? 아예 돈 풀어서 사람들 나눠주면 되겠지. 경제 사는 거 아니냐. 이거 첫 번째 이거. 그래서 25만 원 나눠주자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둘째 좋은 기업 해서 그거 나눠 받으면 되지. 다 나눠가는 뭔가 혁신을 통해서 뭔가 이게 파일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다 나눠 받아야지. 뜯어서. 뜯어서. 그게 어디였냐?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마두로 정권이나 차베스 정권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경제 발전이 크다고 하면은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도대체. 사회주의 미친 사회주의 국가 후진국 말고는 선진국에서 기업들 잡아가지고 그 뜯어낼 생각하는 기업들이 나라가 어딨냐고 도대체. 예. 근데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거야 이게. 배급견들 25만 원 받으려고 찍겠다는 배급견들 네. 해벌레 해가지고 좋다고 그 그냥 나라 망하는 거 생각 안 하고. 25만 원이 나중에 2,5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걸 모르는 거지. 맞아요. 이 멍충이들. 맞아요. 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 우리가. 안 되죠. 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답답해 그래서 솔직히. 이거 해도 조회수 뭐 부동산도 둔촌주공 괜찮다고 얘기해도 뭐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둔촌주공 마피 난다 할 때 막 사람들 막 그쪽에 열광하고 막 댓글에 막 찬양 댓글 있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25만 원 받으려고. 그거 있고 사람들이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려면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혁신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애플 차원차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민주주의가 물론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민주주의가 꼭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끈 사람들은 소수의 천재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무지해. 어리석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 좀 일깨워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죠.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쪽도 경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얘기를 해줘도 몰라. 욕이나 해쳐온다고 지금. 불편해해. 부동산 채널인데 왜 정치 얘기를 하나요? 주식 출연자 나올 때는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왜 부동산 얘기하지 왜 주식 얘기하냐고 뭐 왜 자녀 경제교육 얘기하냐고 그쵸. 얘기도 안 입도 뻥끗 안 했으면서 그쵸. 정치 얘기만 나오면 왜 부동산 채널인데 정치 얘기하시나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맞아요. 불편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도 몰라. 원래 도움이 되는 약이 입에 쓴 거잖아요. 입에 쓴 얘기를 하면은 뱉어. 그리고 달콤한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듣기를 원하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가서 25만 원이나 달라고 해라.